여기 위도 -8도, 경도 159도에 위치한 인구 75만 명 작은 나라 솔로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인구를 포함해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중 전력은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지만 솔로몬 제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항상 부족함이 큰 상황입니다. 솔로몬 제도 정부는 전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 발전,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세계에서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라는 불명예만 얻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 티나강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하게 됩니다.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약 19km 떨어진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세제곱미터 규모의 발전용 댐과 15메가와트급 양수발전소를 건설해 솔로몬 제도 국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적정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바로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EDCF가 3,160만 달러, WB 8,600만 달러, ADB 3,000만 달러, 호주 연방정부 1,100만 달러, ADFD 1,500만 달러 등 총 2억 3,4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자금도 조달함에 따라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상승 시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초기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였던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은 내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이 출항한 지 6년째인 현재까지 휴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뻔한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이 다시금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신재생 에너지 중 양수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반영된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양수발전 시장의 확대는 물론 해외 양수발전 시장 진출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머나먼 솔로몬 제도의 티나강 사업을 회자하는 동시에 기존 수력발전과 양수발전과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두 발전 방식 모두 물을 높은 지대에서 떨어뜨려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 발전기를 가동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력발전의 경우 비가역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한번 흘려버린 물은 다시 재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수몰지가 발생하는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전력 생산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양수발전의 경우 일반적인 수력발전과 다르게 가역적으로 수자원을 이용해 전력 생산에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의 수조 역할을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그 사이를 수로로 연결해 낙차를 이용한 발전 방식은 일반적인 수력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발전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양수기를 이용해 하부 저수지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상부 저수지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즉, 그동안 생산된 발전량에 비해 대용량 전력을 저장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 태양광 및 풍력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설비인 ESS 역할을 상하부댐이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양수발전의 강점 중 하나는 기존 수자원 시설에 비해 건설 시 발생하는 환경적 피해가 적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팔당댐, 소양강댐 등 침수와 담수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대형 댐의 경우 대규모 지역에 걸쳐 건설되는 만큼 스몰지구 발생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목적 댐에 비해 스몰지역이 3분의 1 이하인 동시에 인구가 적은 지역에 건설이 가능한 양수발전댐의 경우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이슈를 만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양수발전댐 사업이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설 사업비가 일반 발전 설비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토목 구조물인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와 해외 소수의 국가가 생산을 독점 중인 발전 주기기 등은 개도국들이 양수발전 사업에 대한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향후 국내 기술로 진행되는 양수발전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현재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소수의 기업들만이 제작해왔던 발전 주기기 등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기기에 대한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총 사업비의 30%를 차지하는 주기기 비용을 대폭 낮추면서 전체 사업비를 약 1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에 국산 주기기를 도입한다면 다방면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적인 면에서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제도 국가들이 안보와 외교력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즉, 티나강 양수발전 사업이 국내 토목 및 기계, 에너지공학의 실험대인 동시에 외교 분야의 실험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솔로몬 제도가 위치한 지역은 이미 2차 대전 당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서 호주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일대 지배권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인 현재에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 대한 패권을 확대하고자 1대1로 사업을 확대하며 솔로몬 제도와의 친분 관계를 좁혀나가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호주와 일본 등이 소리 없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과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천병 역할을 국내 토목 분야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록 작은 사업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티나강 양수발전소 사업, 다시금 본 궤도에 오를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